판다의 캠핑카 이야기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캠핑카 시장은 매우 큰 성장을 맛보았고, 또한 기술력도 이제는 외국에 절대로 뒤지지 않도록 발전했습니다. 3년 전까지 제가 캠핑카를 소개하던 때만 해도 한국의 캠핑카 제작은 외국의 기술을 뒤따르기에 바빴죠. 그도 그럴 것이 서양의 캠핑카 역사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걸음마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법이 시행되고 본격적으로 캠핑카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은 또 한 번 엄청난 성장의 저력을 보여주었죠.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소형으로 차박에 적합한 클래스 B 타입은 정말 우리나라에 별로 대안이 없었습니다. 국산 차량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와 그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 뿐이었고요. 좀 더 큰 것으로는 르노 자동차의 마스터와 현대자동차의 솔라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트럭 기반으로 차량을 절개하고 캐빈을 달아맞는 클래스 C 타입 캠핑카는 현대자동차의 포터2와 기아자동차의 봉고3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담배차라고 부르는 현대자동차의 포터 시티밴과 기아자동차의 봉고 워크스루밴이 있었죠. 여기서는 버스 기반의 클래스 A 타입 캠핑카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사실상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클래스 A나 C 타입의 경우에는 적어도 5천만 원에서 1억이 훌쩍 넘는 비싼 가격도 문제죠. 이렇게 비싸게 사놓고 1년 내내 얼마 타지 못하고 세워두고 보는 기이한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른바 데일리카로도 쓰고 캠핑카로도 쓸 수 있는 기능성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에서인지 최근에는 이런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픽업 트럭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종류의 픽업 트럭이 생산되죠.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바뀐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특히 30cm가 더 긴 칸 모델이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칸을 기반으로 하는 캠핑카들을 분류해서 특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기도 많은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저는 최근 1년 이내 소개된 모델들, 그리고 제각각의 형태들이 가진 특징을 잘 드러낸 모델들을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별했습니다. 물론 제 영상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들지 않은 업체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형태는 렉스턴 스포츠 칸 본체에는 아무 손을 대지 않은 이른바 캠핑 박스입니다. 이것은 적재함에 얹어서 사용하는 형태죠. 이런 캠핑 박스는 무엇보다 두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 첫째, 박스가 가벼워서 운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캠핑 박스를 얹은 상태로도 데일리카로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줍니다. 이건 이 형태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형태는 오프로드의 거친 캠핑 형태에 최적화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나 조리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서 안락한 캠핑을 바라는 분들께는 불편할 수도 있어서 호불호가 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기는 해도 캠핑 박스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것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영상의 업체 소개에서 보시듯이 기본 옵션은 1,000만 원 초반대부터 후반대인데 여기에는 전기 시설이나 물통 등이 모두 옵션으로 빠져 있어서 가격 상승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렉스턴 칸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럭 캠퍼입니다. 트럭 캠퍼는 물론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트럭 캠퍼 2개를 영상에서 보시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도 본체에는 손을 거의 대지 않습니다. 다만 캠퍼와 본체를 체결하는 장치는 프레임에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트럭 캠퍼의 가장 큰 장점은 캠퍼를 내리고 올리기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적재함을 쓰며 데일리카로 사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형태의 캠핑카이겠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두 업체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만 캠퍼의 내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생활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장점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트럭 캠퍼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가격 경쟁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은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데일리카로 쓰기 위해서는 캠퍼를 내려놓을 장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셋째는 적재함과 탑승석의 격벽을 제거한 뒤에 적재함을 생활 공간으로 쓰고 팝업 텐트를 설치해서 취침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의 캠핑카입니다. 이 형태도 사실 캠핑카와 데일리카를 겸해서 쓰려는 분들의 취향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지만 제작 업체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공간 효율성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작 가격은 본체를 제외하고 대략 2,500만 원 안팎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최근에 KG 모빌리티가 공식 지정 업체를 선정해서 KG 모빌리티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으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물론 공식 지정 업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만듦새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업체들의 특징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차량은 지하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데일리카로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벙크 공간이 앞으로 돌출한 것은 아무래도 운행할 때 신경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렉스턴 기반의 클래스 C 타입의 캠핑카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형태의 캠핑카는 1톤 트럭 기반의 캠핑카에 비해서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렉스턴 칸 기반 캠핑카에 비해 클래스 C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의 편의성이죠. 덩치가 큰 만큼 당연히 전기시설이나 물통, 취침 공간, 화장실, 주방, 거실 등 제작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클래스 C 타입은 대개 차체를 절개하고 축을 연장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을 포함해서 8천만 원 중반대에서부터 1억 원이 훨씬 넘는 가격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분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뜻 선택하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캠핑카는 절대 정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선호하는 여행 형태와 예산에 따라 좌우되겠죠. 렉스턴 스포츠카는 분명히 뚜렷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일한 픽업 트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캠핑카 베이스 차량으로 사랑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분류해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